참고로는 2018년도에 이제 작년이랑 다르게 크게 바뀐 점을 6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저희가 이수자 평가를 어떻게 평가 계획을 세웠는지랑 그 단계별로 현장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체 평가 작성 요령과 그리고 올해 신규로 도입된 이수자 능력 단위별 평가 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이수자 평가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가 대상의 확대입니다. 작년에 직종별로 제한을 뒀었더라면 올해는 직종 제한을 풀고 과정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크게 이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평가 지표 정비입니다. 그 지표의 구성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배점 차이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서 제가 뒷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량 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점입니다. 기존에 이제 단순히 이제 능력 단위 성취 수준만 파악을 했었다면 샘플 평가 시에 그 학생이 실제 이 과정을 얼마만큼 녹여서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추가 지원 조정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제가 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방향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추가 훈련비는 아마 지금 A에서 C등급을 지급을 하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등급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그 추가 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는 동시에 인증평가랑 과정심사 쪽에서 저희가 그 이수자 평가 등급이 계속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NCS 기반 훈련 과정을 운영하시는 기관들께서 이제 훈련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게 앞으로 그 직업훈련 사업에 계속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개편사항 전체 6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평가 대상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종별로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던 거를 지금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과정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추가 신청한 결과 자체도 이제 인증평가에서 성과평가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아까 인증평가 설명회 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평가의 점수를 높게 받으시려면 직종별로 1개씩은 꼭 받으셔야 되고, 그 외적으로 내가 추가 훈련비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직종별로 받은 등급이 낮은 경우에 더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과정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지표 정비입니다. 그림과 같이 17년도와 18년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과정 심사단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었던 평가 계획 부분은 저희가 이수자 평가는 이제 뒷단에서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 계획 부분을 다소 축소시키고, 그리고 실제 훈련생 성취도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실행 부분을 다소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훈련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훈련생별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부분이 이제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가점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관리 쪽에서 이제 15점이었던 거를 이제 가점 부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100점이 어느 정도 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훈련기관이 이제 평가나 심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좀 행정 소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줄이고자 노력하는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평가 절차 개선입니다. 현장평가는 지금 단순히 이제 훈련기관이 상견례를 진행을 하고 이제 훈련기관이 준비한 평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를 이제 간단하게 평가위원님들께 설명하는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자체가 신청단인 이제 한 달 전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평가가 이루어진 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고요. 이제 가볍게 이제 우리가 준비한 자체평가 보고서가 이제 이 과정을 시작하는 전, 중,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지금 현장 평가 때 평가위원님들이 평가에 참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에서 자료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훈련 교강사나 아니면 훈련생들의 인터뷰를 다소 좀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 교강사 및 이제 훈련 기관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교강사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 평가 도구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평가 결과물 자체가 훈련생이 직접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훈련생에게 따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부정훈련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 문항별로 이제 현장 평가 자료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샘플 평가를 진행을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훈련생 3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서 6명을 선정을 해주시면 이제 평가위원님들께서 그 중에 3명을 선정해서 그 훈련생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 작년과 다르게 단순히 이제 그 능력단위 성취 수준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이 과정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내가 배운 능력 단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뒷화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평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역량 중심 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이 학생이 할 수 있다 없다만 작년에는 체크를 했다면 올해는 그런 이제 능력단위 성취 평가뿐만 아니라 훈련생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학생이 그 해당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이 얼마만큼 이제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의 핵심 역량을 얼마만큼 습득하였는지, 그래서 그러한 습득한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본인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수업만 듣고선 이제 그 평가 결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렸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훈련생 이력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훈련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NCS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능력 단위 평가 결과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HRDnet 그 행정지원 시스템에 추가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CS로 편성된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모두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수자 평가에서 이제 이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HRD넷에 입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점 부분에서 추가 2점을 드리는 쪽으로 상향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NCS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HRD넷에 입력을 했는지 여부를 배점에 넣을 예정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가점으로 적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훈련비에 대한 이제 그 지원 변경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에 A부터 C까지 등급을 받으셨다면 등급별로 추가 훈련비가 차등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그 우수 과정 그리고 평가 체계가 우수한 과정에 대해서 더 우대하는 조건으로 A에서 B등급에 한해서 그림과 같이 최대 20%에서 최하 7%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15년도에 NCS로 이제 과정을 개설을 하고 이제 시설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입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수자 평가 시범 사업부터 추가 훈련비를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설 장비에 대한 그 우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16년도에는 전 과정으로 이제 NCS로 개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정부 방침은 향후 차츰적으로 추가 훈련비 우대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인증평가에나 이제 과정심사에는 강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이러면 이제 훈련기관께서는 기존에 C등급 주던 걸 왜 안 주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종별 평가가 아니라 과정별로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기관 차원에서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수자 평가를 받고 싶은 만큼 신청을 하신 다음에 등급을 부여받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 6개에 대해서 18년도 크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2018년도 이수자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자 평가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아마 작년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총 2,000개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잘 아시겠지만 이수자 평가는 이제 NCS로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한 과정에 대해서 훈련 기관이 어떠한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 체계대로 지금 평가하였으며 훈련생들이 성취 수준은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평가 목적은 NCS 기반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훈련 기관의 평가 체계를 검증하여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업 훈련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종료일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18년도 2월 1일부터 19년도 1월 31일 종료 과정이고 40시간 이상 편성이고 NCS 편성 비율이 40% 이상이면 이수자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평가의 점수가 이제 고루 받으시려면 저기 나오는 이제 NCS 소분류, 저희가 말하는 직종별로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이제 점수가 잘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수자 평가를 신청할 수 없는 평가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40시간이 안 되는 과정이거나 BNCS로 승인을 받은 과정,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를 끌어와가지고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과정들은 이수자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통합심사로 받으면 보통 유효기간이 1년일 텐데 유효기간이 1년짜리는 저희가 연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받고선 이미 17년도 이수자 평가를 받은 과정인데 유효기간이 1년짜리면 올해는 이제 과정을 똑같이 운영하고 종료일에 맞게 끝나더라도 신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정이거나 우수기간의 3년짜리 과정이면 연관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지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그 해당 기관의 이제 과정 위탁 제한이나 전과정 위탁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 이수자 평가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제 평가 계획부터 가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훈련 기관이 해당 과정의 목적에 맞게 평가 계획을 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평가 도구는 그 목표에 맞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계획 부분이 25점이고요. 사전 평가를 이제 훈련생들에게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훈련생 평가를 계획대로 잘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훈련생들에게 평가 안내를 잘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는 평가 실행 부분이 35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 조치, 재평가라든지 보충 수업 등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관리가 10점, 훈련생이 훈련을 통한 능력 획득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샘플 평가에서 30점,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에 따른 이제 훈련 교과서에 대한 처우 개선 여부, 그리고 NCS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점을 입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가점 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저희가 1월 5일 날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의거하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매월마다 이제 종료일에 맞게 과정을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신청 안내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RD 내 시스템이나 그리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안내문에 따라서 저희가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접수일 마감하고 10일 이내에 현장평가 일정을 훈련기관에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 훈련기관의 현장평가일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평가위원 3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를 끝으로 저희가 그 다음 달에 만약에 3월에 평가를 하셨다면 4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이제 좀 더 소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결과 발표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저희한테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제 고용센터나 인력공단을 통해서 추가 훈련비가 지급되는 형태로 총 6가지로 저희가 이수자 평가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일정은 그림과 같이 2018년도 2월 1일부터 2019년도 1월 31일 종료 과정이면 이수자 평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관에서는 정말 많은 과정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그 각 과정이 이수자 평가 대상이고, 그리고 종료일이 만약에 종료일에 맞게 매달 그 전달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3일 날 종료 과정이면 그림과 같이 7월 2일부터 7월 9일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7차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현장 평가일에 종료일에 맞게 현장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 달에 결과가 발표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수자 평가는 등급을 총 A에서 D등급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저희가 해가 지날 때 외부 평가가 마무리가 되고 그 자격 취득률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되니까 똑같이 이수자 평가를 실시를 하지만 현장 평가는 진행을 안 하고 자격 취득률에 따라서 그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평가 등급은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과 활용은 저희가 추가 훈련비가 최대 20%에서 최하 7%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크게 3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평가일을 저희가 접수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날짜가 뭐 단순히 이제 해당 담당자가 뭐 부재 중이다, 뭐 그 담당자의 개인적인 휴가다, 이런 점은 저희가 현장 평가일 변경에 적용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센터나 공단의 허가를 득해서 공식적인 휴무일이거나 아니면 훈련이 없는 날이면 저희 훈련 성과 평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 평가일을 조정을 해드리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관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과정이거나 그리고 이제 현장평가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날짜에 현장평가를 거부하였다, 아니면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훈련생 평가에 대한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엄격하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를 하고, 만약에 이제 현장평가를 마무리하고 추가 훈련비가 지급된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에라도 지금 허위 자료로 판명이 난다면 이제 추가 훈련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까지 하니까 기관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 평가에 대해서도 현장 평가일 당일날 훈련생들이 없어서 샘플 평가를 진행할 수 없으면 저희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D등급을 부여하는 점이 있어서 현장 평가일 지정을 받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이수자 평가를 그럼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과정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수자평가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주신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까지 마무리가 되면 총 이수자평가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트랙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가 그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그거 7번을 제외한 나머지 1에서 6번은 거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지원 시스템이나 심사평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안내문은 HRD넷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된 그 안내문에 따라서 담당자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기존의 통합심사나 인증평가 때 담당자 등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심사평가 공통 부분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정된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과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자 평가는 저희가 공고 조회를 이제 매달 하게 되는데 저 그림과 다르게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컨소시엄 과정도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차별로 컨소시엄 과정과 그리고 통합심사 과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 공고문이 2개씩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통합심사 과정으로 신청을 할 거다 하면 뭐 18년도 4회차 통합심사에 대해서 저 진행 상태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림과 같이 이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뜰 거고요. 다만 이 과정들은 지금 종료일에 맞게 이제 뜨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능력 단위 요소를 편성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받아서 평가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과정들도 시스템상에서는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수자 평가 대상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여러 과정이 뜨더라도 내가 실제 이수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 4번 그림과 같이 이제 진행 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뜰 텐데 거기서 이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회차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담당자는 아까 지정해주신 이수자 평가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시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첨부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시기 전에는 그 등록자 명에다가 다시 한번 이름을 써주시고 최종적으로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기관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저희가 인증평가랑 동일하게 자체평가 보고서 서식이 10MB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는 너무 많은 거를 잘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1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가 좀 부지기수라서 그 부분을 이제 사전에 파일 용량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접수 기간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기관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수정을 하다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러가 나고 뭐 그 과정이 많이 좀 그 접수가 많이 폭주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전날이나 아니면 접수 마감일 당일날 오전까지는 저 최소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이제 신청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저 마지막에 그 임시 저장 후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저희 쪽에 신청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이내에 저희가 현장평가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평가 신청 조회 쪽 버튼을 누르시면 저 그림과 같이 현장평가 일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지정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그날 수업이 없거나 이제 뭐 휴가가 처리가 되었다 아니면 훈련생들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훈련성과평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평가 일정 당일날 이제 현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림과 같이 상견례부터 이제 평가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강조드릴 부분은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를 설명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평가 신청 시점 외에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현장평가위원님들께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빙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샘플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이제 총평까지 해서 평가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는 총 과정당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는 샘플 평가에서 훈련생 3명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능력 단위 성취 수준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평가 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장평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장소를 구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수업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그 평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올해는 이제 훈련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훈련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구비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증빙 자료가 우리 기관에서는 뭐 LMS로 활용을 한다 아니면 엑셀이나 컴퓨터로 지금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라면 저희가 이제 행정소모를 줄이고자 그것들을 다시 무리하게 또 인쇄를 해가지고 파일처를 하기보다는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랑 노트북 등을 비치를 해주시면 평가위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위원 연수 때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현장 평가 시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비 서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평가위원 3분이 가니까 최종본 자체평가 보고서 3부, 그리고 훈련 당시 승인받은 훈련 기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18년도지만 16년도에 승인받은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이면 16년도 훈련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현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승인받았을 때 사용했던 훈련 기준에 대해서 뭐 파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책자 아니면 인쇄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제 평가 자료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훈련생별로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물,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수자 평가랑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이제 현장 평가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평가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현장 평가일 당일 포함해서 3일 이내에 이제 현장평가 확인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이는 지금 현장평가를 하신 평가위원님들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장평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이고, 이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이 평가 결과랑은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훈련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차기 년도나 아니면 그 다음 차수의 이수자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이니까 그 이제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자 평가 결과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평가를 받은 그 다음 달 말일쯤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평가 등급과 그리고 평가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부적인 그 항목 큰 대분류 단위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못 본 거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 쪽에 이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의 신청서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기관이 이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기관에서는 이제 좀 불편한 점이 많고 불만스러운 점이 많을 수가 있지만 이제 원활한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부당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그거에 타당한 그 근거 및 증빙 자료를 같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심의위원회 때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기관 대표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인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접수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등급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훈련비가 지급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수자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이제 NCS 기반으로 과정을 운영하시고 평가를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평가 계획이나 실행, 그리고 결과 관리, 후속 조치 등을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신청단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이수자 평가를 잘 받으셔가지고 추가 훈련비를 받으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인증평가의 점수를 잘 받고 싶으셔가지고 무리하게 부정행위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기관장 명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이제 저 다음에 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 장소는 지금 훈련기관에서 여러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라도 만약에 현장평가일에 우리가 지금 실제 훈련생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써주시고 약도까지 써주시면 이제 평가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오실 때 참고하는 용어로 사용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신청하려는 과정이랑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신청한 과정이랑 동일한 직종에서 이수자 평가 이력이 17년도에 있었다면 그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선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이제 그 본 평가에 참고를 하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평가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계획은 이제 훈련 목적 및 수준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통합심사 때 지금 그림과 같이 능력 단위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이미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 계획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 과정의 수준이 어떠한지, 훈련생은 몇 명이고 그 중도 탈락이나 아니면 조기 취업은 몇 명인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 부분에서 이제 훈련생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훈련생 평가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아래에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지 32페이지부터 지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지금 포인트랑 그리고 작성 가이드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시면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계획 1.2 능력 단위별 획득 여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 도구를 구성하였는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수준이 있을 텐데 그 수준에 맞게 문항을 구성을 하였는지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 평가 도구, 쉽게 말해서 시험지, 평가지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우리는 그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실시를 했다라는 형태로 만약에 평가 방법 선정부터 아니면 도구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능력 단위별 평가지가 만약에 모두 그 20개의 능력 단위가 있으면 각각의 능력 단위별 평가지를 다 저희 자체평가 보고서에 담아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능력 단위별 평가지에 대해서 이제 현장 평가 때 직접 확인을 하니까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물 이제 훈련생별로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은 이제 현장 평가 장소에 비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 실행 부분 저희가 배점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35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2.1 사전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 및 활용을 하였는가 부분이고요. 사전평가는 저희가 지금 이수자 평가에서 보는 방향은 이제 직업능력 개발 사업 특성상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별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직접적인 수준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마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진단을 해서 이 과정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차기 그 다음 회차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래서 활용 부분까지 보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훈련생별로 사전평가를 실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시를 했다면 사전평가의 문항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사전평가 결과물은 이제 현장평가 장소에 비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평가 계획에 따라서 훈련생 평가를 실시를 하였는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평가 계획에서 능력 단위별 평가 방법을 기재를 해주셨을 텐데 그 능력 단위별 평가 그 방법이랑 별개로 만약에 평가 방법이 바뀌었다, 실제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저기 그 내용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으면 저희가 이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제 평가위원님들께서 적절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바뀐 평가 방법이 적절하다, 평가 방법을 바꿔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점은 감점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이제 능력 단위별 아니면 BNCS나 소양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이제 언제 평가를 실시를 하였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그리고 평가 대상은 몇 명이었고 실제 평가는 몇 명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 이 얼마만큼 평가가 진행되는지를 이제 비율로 측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차등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받은 내용이 변경된 사항, 승인받은 거랑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3에서는 훈련생에게 적절한 평가 안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NCS로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 훈련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방법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평가 계획은 어떠하고 뭐 재평가라든지 보충 수업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 기관 차원에서 훈련생들에게 잘 안내를 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훈련생들에게 평가 안내하였는지를 보는 부분이고 내용으로는 이제 평가 일자, 평가 기준,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금 안내문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장소에 구비를 해주시면 이제 평가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결과 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능력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봤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생별로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수업을 했다 아니면 그날 시험을 못 봤거나 그 부득이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로 이제 재평가를 실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재평가를 만약에 이제 그 능력 단위 미수자가 없어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문항 구성이 적절한지도 같이 보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능력 단위별 평가일에 이제 시험을 못 봤거나 아니면 결석을 해서 이제 응시를 못했다면 그 다른 날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기존 문제가 유출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작업장 평가처럼 문항과 상관없이 이 학생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행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은 변경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재평가는 이제 문항을 변경하셔가지고 최소한 이제 수치라든지 뭐 아니면 도면이라든지 그런 걸 변경을 해주셔가지고 시험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평가랑 문항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평가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다고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시면서 재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점 사항입니다. 가점은 저희가 17년도 이수자 평가에서는 16년도에 받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추가 훈련비가 지급이 됐을 텐데 그게 얼마만큼 해당 과정의 교광사한테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다라면 이제 18년도에는 저희가 직종별로 평가를 전년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신청한 과정이랑 동일한 직종 내에서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추가 훈련비를 받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가점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동일한 직종으로 이수자 평가 17년도에 받은 게 없다 라고 하면 가점 4.1은 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종 내에서 평가를 받았다면 저희가 작년에는 직종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종 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과정들도 같이 검토를 추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직종 내에서 지금 17년도 이수자 평가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 과정에 포함된 교광사분 여기 그림과 같이 만약에 각각의 과정, 그러니까 직종은 동일한데 각각의 과정에 교광사가 들어갔고 그 해당 교광사한테 추가 훈련비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인정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 훈련비가 지급된 시점부터 이제 훈련 교광사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은 그 다음 달에 그 결과가 이제 훈련 기관에 통보가 되는데요.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일부 변동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그 등급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따른 저희가 추가 훈련비 이제 지급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가 훈련비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결과 발표일 이후에 훈련 교광사한테 지급한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과정을 신청하는 신청 마감일 시점까지 지급한 거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마감일 이후로 현장 평가 일정 그 사이에 지급을 했더라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훈련 교관사한테 모두 이제 보상을 해드려야 인정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훈련 기관에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그냥 금액을 이체한 내역뿐만 아니라 이제 역량개발 지원 실적도 저희가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나 이 직종 내에서 운영한 과정에 포함된 교광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만약에 뭐 그 교광사에 뭐 학자금을 지원을 했다, 아니면 금액적으로 뭐 이제 유료로 이제 개설되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금액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평가 시에 그 증빙 서류까지 확인을 하여가지고 가점 4.1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점 4.1은 3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그 4.2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력 관리 시스템에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2점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간표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장기 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뭐 1년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다 기재를 하면 또 이제 새로운 행정 소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종료일 그 달 전달 것까지, 만약에 5월 종료 과정에 대해서 4월에 신청을 하면 4월, 5월 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과 같이 전체 훈련 시간이랑 이제 뭐 점심 시간, 그리고 어떤 교광사가 가르쳤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떤 능력 단위 및 요소에 대해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현장 평가의 일정을 짜는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저희가 추가로 올해부터 개설한 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훈련기관에서 NCS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잘 관리하셨겠지만, 다소 이제 기관의 특성상 이제 교광사분들이 바뀌면 이제 그 전년도 아니면 2년 전 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자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의 이제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새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이제 기관에서는 훈련생에 대한 능력 단위 이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이 나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아니면 뭐 훈련 기관에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을 했더라도 본인이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이제 확인을 받았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수자 평가를 받은 과정 해당 회차에 한해서 훈련생들에게 이제 HRD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훈련생이 자기가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점수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 이수했는지 미이수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훈련생이 뭐 이제 취업처에서 이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이제 생애 경력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훈련기관에서는 이제 훈련생 평가 결과에 대해서 관련물을 효율화하고 이제 훈련생별로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전체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듣는 훈련생들에 대한 이수이력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차후에는 이제 국가 연령 체계 자격증과 이제 연관될 수 있도록 이제 초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절차는 그림과 같이 평가를 이제 기관 차원에서 실시를 하면 능력 단위별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별 결과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결과 제출 마감 시한이 이제 훈련 종료일 시점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 종료일 이후로 한 달 이내까지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는 이수자 평가에서 가점 부분에서 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에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입력했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수자 평가를 신청한 그 과정 회차에 대해서는 꼭 현장 평가일 전날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현장 평가일 당일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지금 그림과 같이 평가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과정에 설정되어 있는 능력 단위명과 그리고 이제 뭐 교과목명들이 이제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저 2번 그림과 같이 평가 결과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림과 같이 이제 훈련생별로 전체 이제 훈련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비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모두가 뜨게 될 거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능력 단위별 평가를 어떻게 하였다. 그리고 점수가 어땠고 실제 훈련생별로 이수를 했다, 이수하지 못했다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훈련생별로 의견을 쓰는 란이 있어서 만약에 특이점이나 아니면 이 능력 단위에 대해서 특이점이 뭐 추가적으로 보완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 그림 2번이랑 4번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평가를 기반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재평가의 경우에서는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재평가 여부에 해당이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재평가 날짜를 다시 저 평가일자에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기존에는 저렇게 체크박스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타 방법이나 아니면 혼합형의 경우에는 기타나 혼합형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텍스트로 변경이 돼서 내가 어떤 그 평가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확인해 주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평가일에서 현장평가일 당일에 평가위원님들께서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점 2점을 드리니까 올해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지 47페이지를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 가점에 대해서 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이수자 평가 및 인증 평가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